네, 이번에는 이번 주 뜨거웠던 업종과 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먼저 이번 주 CES 2026의 여파로 로보틱스가 참 좋았습니다.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조선, 방산, 전력기기 관련주들 괜찮았고요.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로봇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CES 2026 이후에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관련주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포트에 담아도 될까요? 사실 이제 앞서서 너무 많이 올라온 로봇주들을 잡기보다는 조금 덜 올라온 로봇주를 좀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추천드렸던 그 액추에이터의 제휴에 이 아진에스텍이 매수가인 9,200원대에서 거의 한 100% 가까이 일단 급등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현대차와 연달아서 100% 가까이 급등한 종목보다는 이제는 삼성 로보틱스에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심적으로 한번 매매를 보자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액추에이터를 담당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이제 너무 자기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임보 로보틱스라든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감속기에서 보면은 밸류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중대형주 중에는 이 고수예전에 추천드렸던 이 포스코 DX가 사실 이제 상한가로 한번 나왔었는데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강동현 대표님이 추천했었던 HL 만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실 좋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실적 대비해서 아직도 주가가 좀 못 올라왔으니까 HL 만도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로봇 중에서는 이 국내 액추에이터가 사실 전체 원가에서 한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봇을 하나 만드는데 액추에이터가 한 30개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액추에이터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로봇을 사실상 버리고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액추에이터 관련 주식들은 앞으로도 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대체 불가 기술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허인남 대표님은 로봇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최초로 그 로봇 섹터 테마로 움직였을 때는 그냥 휴머노이드 테마로 움직였었는데 네. 지금은 바야흐로 이제 피지컬 AI의 서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제 양산을 시작을 했고 이렇게 로봇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뒤처져 있는 미국도 이제 그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반도체에 이어서 로봇 산업을 중국과 패권 전쟁까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까지 이제 앞두고 있고요. 특히 이제 16일에도 로봇 섹터가 이제 장중 오전 급등을 보였는데 클로봇이 그 주도를 했습니다. 클로봇은 이제 그 18,500원에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한 300% 이상까지 이제 높은 그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클로봇의 그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스파 로봇 관련 이제 기술력까지 이제 인증을 받았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로봇 섹터의 주도주군들 그리고 아직 덜 오른 후발주자군들은 계속 이제 올해 최소 상반기까지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핵심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로봇주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현대차 전망 어떻게 보시고 또 밸류체인 종목들 지금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접근할 만한 종목도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가총액 100조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일단 현대차의 피지컬 AI 기업으로서의 변화가 주로 자동차 부품주로 구성된 현대차 밸류체인 기업들을 로봇 부품사로 탈바꿈시키고 있고요.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이 자동차와 로보틱스 산업은 정밀 부품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한라캐스트, 현대모비스 등 이 캐시카우 그러니까 현재 실적과 성장성을 동반한 기업들이 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수익파이터에서 17,000원대에 소개해드렸던 한국 PIM 같은 경우에도 현재 8만 원이 넘어가면서 500% 이상의 상승을 보였는데 정밀 금속 부품 기술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과 함께
로봇 손, 그러니까 로봇의 손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에 이 감속기에 쓰이는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 핵심 부품사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는 이 고가권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또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주들 매수 유효한데 그중에서도 하나 보자면 링크솔루션이라는 기업 최근에 뭐 상승폭은 뭐 로봇주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지만 많이 못 올랐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바로 로봇 손입니다. 이 링크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초정밀 로봇 손을 구현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기업 중에선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조선인데요. 이번 주 뭐 조선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방산, 조선 또 원전이 또 각광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조선주 모멘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크게 지금 최근에 두 가지의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시 이제 그 미국의 국방 예산 확대 계획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국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50%까지 상향하기로 그런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이런 흐름들은 이제 위험한 시대라는 이제 핑계를 두면서 골든돔 MD 그리고 황금 함대 등 드림 밀리터리 구성까지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방산주에 이어서 이제 조선까지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수주 모멘텀인데 그 캐나다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오션과 독일 TKMS가 최종 후보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AI 의료는 이제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의 이제 그 시장 주도력 그리고 또 조선과 방산은 이제 정책과 투자 모멘텀이라는 이런 큰 상승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 방산도 계속 같이 보셔야 될 섹터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호영 대표님은 조선주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해부터 조선주를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네. 반도체와 로봇 등 이제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상승시키는 공격적인 sek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조선 방산 원전 등은 지수가 하락 시에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방어적 섹터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조정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줬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우리가 진행했었던 강연회에서 올해 1월에 조선주 섹터에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조선주를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적중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과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하나그룹의 인적 분할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하반기에 계절적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보여준 만큼 올해는 더 큰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앞서 회남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캐나다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입찰 사업까지 이런 이벤트가 3월에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선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에 이어서 또 방산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산 sek터도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뭐 조선, 방산 모두 다 좋았지만 특히 방산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국방비 이슈도 있으면서 뭐 요즘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엄청 빠르게 이번 주 올라왔는데요. 이 조정받았던 방산업종이 트럼프의 그 국방비 증액 계획 이게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최근 중동이나 중남미 지역의 정치적 불안 역시 이번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방산 섹터가 주가에 좀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상승폭이 컸었던 방산업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등이 있는데 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주항공과 같이 이렇게 사업 자체가 겹치는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우주항공 핵심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사업은 발사체라든지 아니면 위성, 이런 사업 자체가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한 수급을 동시에 이렇게 수혜를 받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산주에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우주항공 섹터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생각 들고요. 다음 달에 이제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스페이스X IPO가 이제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중국이 이 달 남극권에서 수자원 탐사 목적의 창어 7호도 이제 발사 예정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그 우주 공간에서도 이제 경쟁이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일본, 유럽까지 올해는 이 우주항공 쪽으로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정받을 때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자, 또 전력기기 관련주도 이번 주 핫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연이어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전력기기 호황이 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호황도 왔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 증시 모두 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들이 모두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력기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AI 기술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의 이 토큰 증가율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사실 증가되는 게 이제 로봇이고 또 이제 자율주행이고 또 이런 이 토큰 증가율을 높이려면 그만큼 전력을 많이 쓰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전력 자체를 많이 저장을 해놓는 ESS라는 그러한 어떤 그 상품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력 에너지원이 또 SMR이라는 이제 SMR이라는 이 소형 원전이라든가 또 LNG의 해상 풍력주 같은 것들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으로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을 좀 잘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 전력 확보 경쟁이 좀 치열한 가운데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또 잭팟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제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한 620억 규모의 이 초고압 변압기와 또 북미에서는 700억 규모의 이 전력 설비를 또 HS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송정망 운영사로부터 한 1천억 원 가까운 이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또 지금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가까운 이 초고압 송전선로를 미국에서 좀 수주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 중에서는요, 저는 사실 이제 대한전선을 올해 시청자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매수 범위는 한 25,000원 정도에서 진입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왜 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과거에 잘 나갈 때 사실 이제 그 매수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마음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대한전선이 100만 원을 가야지 사실 본전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호인젯은 유상자도 했고요. 또 그 앞에 감자를 했어요. 또 거기다 또 액면분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자체가 희석이 돼가지고 100만 원 정도를 가야지 본전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5,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저렴한 전력기기 관련 주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정도는 100% 정도인 한 5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을 특히 꼽아 주셨는데요. 강동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가장 이제 유력한 종목, 대장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보통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이 정도 볼 수 있는데 네.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 종목 다 비슷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말은 우상향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정고점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LS 일렉트릭하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신고가 위치까지 다시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매물을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위에 이제 또 물려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신고가 영역에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반 성장을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증권가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거는 또 한 단계 높여가지고 또 나와서 성장 동력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섹터는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죠. 반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반도체 투심이 다시 살아난 모습이긴 하지만 이번 주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주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차익 실현해야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성장성과 달리 지금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좀 큽니다. 뭐 특히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에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시세들, 그러니까 먼저 선반영되고 반짝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자주 나왔는데요. 네. 이건 이제 주가적인 움직임이 시장 구조에 의해서 바뀐 것뿐이지 추세적인 상승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일단 TSMC 지난 목요일에 발표된 실적을 보게 되면 4분기 영업이익이 약 24조 원이 나왔고요. 이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매출이 8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성을 증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수익성 논란, 과도한 투자비 이거는 사실 파운드리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수익성 증가라는 이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 실적을 숫자로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세적인 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시장의 구조적 변화, 수급의 변화 때문에 이제 대응 전략이 문제인데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신고가가 나오는 자리, 뭐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지난
지난해 11월 초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 신고가를 만드는 위치에서의 개인 투자자 매수 포지션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매도를 해주시면서 눌리는 자리들을 좀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네. 이 위치에서 매수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은 매도를 잡아주면서 눌리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로 비중 조절과 함께 전략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한편 이번 주 또 기판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흐름이 옮겨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좀 접근해도 되는 걸까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그 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PCB 그 관련주들이 이번 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수 페타시스가 좀 주도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전자기기 수요 회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기차용 연성 회로 기판의 생산 확대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대장주는 코리아 서키트가 그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10월 2일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 19,0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15일 기준 6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시 300% 이상 연일 그 신고가로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PCB 전문 기업으로 핵심 사업은 FC BGA입니다. 플립 칩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AI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년 초반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부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고요. 브로드컴이라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이런 글로벌 주요 빅테크 관련 이런 그 투자라든가 그리고 또 협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좀 주춤하게 했었던 AI 거품론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수익성 논란들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키트는 현재 그 보유자 영역으로 기술적으로 1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끌고 가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섹터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차 전지인데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2차 전지주가 최근에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랐던 게 반등의 요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차 전지 참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2차 전지 시청자분들 사실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제가 좀 성장 스토리를 실전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급등 나오잖아요. 이 반도체 시황이 좋아서.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 노보 시황이 좋아서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주식들도 이 AI 데이터 센터의 이 성장 스토리에 힘입어서 전용 배터리 개발로 이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가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ESS나 아니면 노보 전용 배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삼성 SDI가 가장 빠르게 지금 기술이 있는데요. 로봇 배터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개발사들은 이미 이 전동 공구 시장에서 성능을 입증한 이 SDI의 고출력 고용량 원형 배터리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요. 출력을 높이고 무게는 절반인 이 수준이 원형 배터리를 이번에 개발 완료해서 CES 2016에서 선보였는데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 드론에 적합한 고출력 셀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전기차 고객사 역시 이 옵티머스를 가정용이나 또 서비스용으로 확장하면서 신규 디바이스에 필요한 이 배터리 수요는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러면서 이 부품주들이 요즘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요. 영화테크라든가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막 급등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KNS 같은 경우도 상한가 한번 나왔고 V원텍 그리고 대한유화 코세스 같은 종목군들이 노봇과 2차 전지를 지금 오가면서 부품주로 조금 활약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당분간 매매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캐짐 현상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마음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뜨거웠던 업종과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분의 투자 의견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더 다양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전문가분들에게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